빅픽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좀 거시적인 부분들 이 빅픽처 시간에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보시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어느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부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지금 어떻게 좀 국채 수익률이죠.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국제 수익률이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몇 번 보여드렸던 네. 그림입니다. 10년망 이제 국제 수익률이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선을 지금 돌파를 했는데 아래쪽 선을 돌파를 하면은 약간의 경계가 위쪽 선을 돌파를 할 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그럼 국채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일단 계기가 됐던 것은 뭐 그저께 이제 블랙록 같은 측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하한선에 접근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채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국채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들이 이제 매도 쪽으로 선물지니까 매도 이제 포지션 쪽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싹 바뀌면서 지금 국채가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그간에 상반기 때 보면은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상당히 올랐던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작동을 많이 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테이퍼링 우려감이 있다. 조기 테이퍼링. 그러면서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근간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 테이퍼링 얘기도 이제 9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월, 9월 달, 8월 달 특히나 움직일만 한데 8월, 9월 달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안 움직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미 정부의 연방 정부의 이제 부채 한도가 연장되는 게 지금 계속 불발이 되고 있죠. 네, 부채 한도를 연장을 못 시키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국채 공급이 준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줄기 때문에 부채 가격이 빠지지 않을 거다 하는 기대감으로 그간에 금리는 안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국채는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시장 컨센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간에 못 올랐던 부분. 사실 이제 지난번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뭐 8월, 9월 달에 FOMC 얘기 나오고 할 때 사실은 국채 금리가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올랐었죠. 못 올라온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한 번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때 이미 이제 그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1차 반영을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한 번 됐기 때문에 이번엔 재반등이죠. 이런 부분들은 재반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막 엄청나게 상반기처럼 그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상승 속도가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번에는 좀 계단 형태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속도만 맞춰서 가준다면은 금리 상승이 국채금리 상승이 어떤 구간에서부터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는 쪽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영향력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상반기 때처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볼 부분은 미국 달러화를 지금 더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 선물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근래에 상당히 좀 잠잠했다가 반등이 나오더니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헝다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도 지금 부각이 되고 또 엊그저께부터 갑자기 그 전기 관련해 가지고 전기가 지금 끊기는 사태, 발전소에 석탄을 수입을 규제를 했더니 호주산 석탄을
규제를 했더니 지금 전기 공급이 지금 부족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위안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지 선물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국채 금리와 달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시장이 괜찮을 텐데 국채 금리와 달러가 지금 같이 오르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단기 충격을 좀 받고 있어요. 저는 달러 지수 선물은 조만간에 조금 이제 좀 안정화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르는 동안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면서 아마 우리 시장도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채 금리의 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상반기 같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달러도 중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또 부각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국제금리 급등과 관련된 시장 변동성은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뭐 상반기처럼 오랜 시간 또 낙폭이 큰 어떤 그런 변동을 가져올 재료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 국채금리 급등했을 때 그때 3월이었죠. 이 코스피 기준으로 3,000선을 이탈하면서 막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만큼의 충격은 아닐 것이고 어차피 방향성은 잡혀 있는데 속도가 좀 가파르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약간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봐주신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큰 이 빠른 속도만 아니라면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제한적일 것이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그리고 또 이 달러도 같이 올라서 이 부분이 좀 영향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까지 좀 연결지어서 봐주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이제 만기일 때까지는 계속될 수 있지만 상당히 그 폭은 지금보다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우려는 사실 이제 이미 상장폭은 반영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도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9월 FOMC가 지나가면서 이미 이제 테이퍼링은 올해 11월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이미 시장에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우려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걸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이 미국 같은 경우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또 올랐죠. 4.0%로. 수출 전망, 9월 수출 전망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나올 텐데 그것도 사상 최대 수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를 이끌어갈 실적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순매수도 오늘 지금 아까 장중에 보니까 조금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됐지만 그건 삼성전자를 좀 흔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코스피 순매수도 요 근래 보게 되면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수 하단을 좀 방어하는 재료가 될 겁니다. 환율이 제 생각에는 1,190원을 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1,180원대부터는 외국인들의 원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하방이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단을 좀 잡고 10월 만기일 이후에든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어떤 악재의 가장 피크 부분에 있어가지고 악재 노출의 피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 건데 이런 예상 시나리오 하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어떤 쪽인가요? 네,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본다면은 4분기부터 반도체 투자가 또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투자와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그런 반도체 투자 관련주들 또 장비주들도 있고 소재들도 있겠죠. DDR5가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도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달에 론칭을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아마 이제 OTT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디어 관련주들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직까지도 아마 넷플릭스 사상 최대 매출 이런 것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OTT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4단계가 지속되고 너무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선 관련 정책 테마주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압도했던 종목군이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이쪽은 어떤 시각이세요? 2차 전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가지고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단지 이번에 이제 시장이 재편이 되고 시장의 방향성이 생길 때 과연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자신 있게 2차 전지가 또 주도주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분간 좀 지켜보시면서 떨어질 때 샀다가 오르면 좀 팔아주는 트레이딩을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테이퍼링 시작하고 테이퍼링 끝나면은 뭐 금리 인상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은 금리 상승기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주는 금리 상승기에 분명히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 뭐 이제 그 단기보다는 중기로 그리고 포트에서 엄청난 수익을 누리겠다라기보다는 포트를 방어하는 형태로 중장기로 부여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4분기 큰 장으로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10월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뭔가 좀 변화가 긍정적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 더 빠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3천선을 깬다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3천선을 깼는데 그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올해는 더 이상 매수할 기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